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사무자동화 산업기사 실기 오리엔테이션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작년에 필기시험이 많이 어려워서 합격자가 많지 않았거든요. 근데 다행히 올해는 좀 1회 기준으로 그렇게 많이 시험이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제가 이제 오리엔테이션 찍는 거는 이제 2회 필기시험일인데 조금 있으면 여러분들 필기시험 보러 시험장에 가실 것 같습니다. 우선은 이 강의를 보고 계시다는 거는 우선은 필기 합격하신 거니까 대단히 축하드립니다. 쉬운 시험이 아니거든요. 한 고비 넘기셨고요. 이제 두 번째 고비, 이제 실기를 가셔야 되는데요. 실기는 필기보다 상대적으로 좀 쉽습니다. 여러 가지 팁들 또는 주의할 부분들만 딱 알고 계시면 실기는 사실 그렇게 어려운 시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단정적으로 딱 잘라서 말씀드리면 국내에서 시행되는 MS 오피스를 이용한 시험 중에 시험 각각 엑셀, 액세스, 파워포인트로 쪼개서 본다 그러면 난이도가 제일 낮은 시험이기도 해요. 그래서 부담 없이 여러분들 많이들 응시하시죠. 근데 단 문제는 이 시험이 약간 좀 다른 시험하고 특징적인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어려워하시기 때문에 오늘 간단히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제 강의를 보시게 된다는 것 자체도 그러한 내용들, 중요한 내용들에 대해서 좀 알고 싶으셔서 강의를 결제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우선은 다시 한번 소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무자동화 산업기사 시험에 팔리는 것만 공부하는 읽어보세요. 세게 읽어야 돼. 이렇게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를 한 7년 됐나요? 저희 같이 일하던 제 제자였어요. 네, 제자였는데 그 친구가 요거를 만들었어요. 좋습니다. 그죠? 자, 저는 왕두목입니다. 여러분들 많이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10년 동안 사무자동화 산업기사에서는 독보적으로 국내에서는 좀 제일 이름이 많이 나 있죠. 저 자신을 이렇게 자랑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은 아닌데 좀 쑥스럽습니다. 왕두목 하니까 간단히 소개해 드릴게요. 왕두목은 깡패 두목이 아니고요. 이제 많이들 아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학교에서도 근무했었고 학원에서도 이제 학원을 운영을 했었고 했는데 학생들이 공부하는 것을 너무 어려워해요. 분량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래서 그 많은 분량, 사실 사무자동화 산업기사 실기도 엑셀, 액세스, 파워포인트 이거 각각 따로 실용서나 이런 거 보시면 400페이지, 500페이지 이 정도 되거든요. 그 중에서 이제 시험에 나오는 거는 또 따로 있어요. 그 시험마다 특징적인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애들을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애들을 제가 두목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중에서도 아주 중요한 애들 또는 아주 자주 출제되는 애들 그러한 애들만 이렇게 쏙쏙쏙 뽑아서 만든 것이 왕두목이라고 하는 책이었습니다. 제가 학원에서 출판했던 책 이름이 왕두목이고요. 사이트를 제가 만들게 되면서 요거를 좀 따서 두목넷이 됐고 제가 이제 닉네임이 왕두목이 된 그러한 케이스가 됩니다. 두목넷이 생긴 거는 15년 정도 됐습니다. 꽤 오래된 역사와 전통의 두목넷이죠. 자, 그럼 간단하게 이 강의에 대해서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간단하게 소개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내용들에 대해서 하나씩 긁어드릴게요. 이렇게. 자, 우선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사무자동화 산업기사 실기는요. 국내에서 시행되는 오피스 시험 중에 난이도가 제일 낮아요. 그렇다 보니까 컴맹부터 시작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문의를 하세요. 선생님, 제가요. 컴퓨터에 컴자도 모르고 인터넷 검색 정도밖에 못하는데 제가 이거를 할 수 있을까요? 네, 하실 수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자, 그 다음에 다른 곳에서는 이렇게 오피스에 따라서 오피스 버전에 따라서 강의를 분리해서 제공하지는 않았는데 두목넷만 이렇게 오피스 2010 버전과 2007 강의실에 보면은 2007, 2010 이렇게 있으니까 간혹 물어보세요. 선생님, 이거 2007년도에 찍은 건데 지금 10년이 넘었는데 이거를 계속 쓰시는 거 그게 아니고 MS 오피스 버전을 나타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여러분들 좀 이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버전별로 쪼개서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모바일에서 여러분들 강의를 다운로드 받으셔서 배속도 가능해요. 이런 서비스를 하는 게 그렇게 많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이런 사이트가. 근데 PC로도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노트북에 다운로드 받아서 이동 중에 수강이 가능하기도 하고 또 요즘엔 매킨토시 많이 쓰시더라고요. 맥북 이쁘게 생긴 거 저는 비싸서 못 사는데 요거 쓰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한 가지 주의할 거는 이 MS 오피스 버전이 아마 제가 알기로는 매킨토시도 MS 오피스가 있는데 2010부터 아마 나올 거예요. 버전이 매킨토시용이. 그리고 화면이 조금 달라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내가 맥이 있더라도 맥은 강의 수강용으로 그런 분들 많더라고요. 맥은
여기다 이렇게 열어놓고 내가 강의 보면서 하고 이쪽에서는 다른 노트북이나 PC로 강의 보고 연습하고 그래서 IBM 여러분들 일반 쓰고 계시는 PC로 연습을 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교재는요. 제가 이제 교재가 여러 가지가 나오고 출판사에서도 나오기 때문에 우리 두목넷 강의, 요 강의 수강하실 때는 두목넷에서 판매하고 있는 사무자동화 산업기사 실기 요 교재를 구매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많이 물어보시는데 교재가 꼭 필요한가요? 물어보세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수험생분들이 적어도 컴활 2급 실기까지 준비하셨던 분이라면 교재가 필요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앞에 이런 부분들이 많거든요. 정리되어 있고 요약되어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부분이 사실은 컴활 2급이나 약간 좀 선을 경계를 넘나들기는 해요. 컴활 1급에서 2급 요 사이 경계를 넘나들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내용적으로 보면 컴활 2급하고 가장 흡사하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 이론적인 바탕이 있으신 분들은 구매하지 않으셔도 되고 또 교재가 원가에 제공하고 있거든요. 11,000원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구매해 주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 기존에 이제 저희 재수강하시거나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런 분들은 예전에 2016이나 2017 교재 여기에서 큰 틀이 벗어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문제, 유형 문제나 이런 것들을 제가 개정된 부분들은 따로 파일로 올려드리거든요. 그래서 굳이 예전에 내가 미리 대신에 이 이전은 안 돼요. 그래서 요때 2016년 하반기부터 작년 교재까지도 사용이 가능하다는 거. 시험이 2015년도에 개정이 됐거든요. 자, 다음에 온라인 모의고사. 요게 가장 핵심인데요. 이번 회차 바로 지난주에 시험이 있었어요. 지난주에 시험이 끝났는데 제가 출제한 모의고사와 똑같은 문제가 엑셀, 액세스, 파워포인트 모두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온라인 모의고사는 적중률이 굉장히 높아요. 왜 그러냐면 바로 전 회차에 출제됐던 정도의 시험 문제를 제가 문제를 작성을 해서 여러분들 풀어보실 수 있도록 시간을 측정하고 풀어볼 수 있도록 제공하는 거기 때문에 요거는 또 이제 비수강생분들도 여러분들이 요거는 풀어보실 수 있어요. 채점은 안 해드립니다. 채점은 정식 결제를 하신 분들께만 제공이 되는 첨삭 제공이 되는 그러한 것이고요. 요즘에는 이제 제가 오프라인 특강을 안 해요. 뭐 한 10년 가까이 오프라인 특강을 해왔는데 요즘에는 좀 사정이 좀 여의치 않아서 오프라인 특강은 진행하지 않는데 혹시 몰라요. 갑자기 제가 오프라인 특강 합니다. 그러면 서울이나 부산 항상 갔었거든요. 1년에 3번씩 이렇게 했었는데 올해는 1회 때는 안 했어요. 그래서 제가 확답을 못 드리겠어요. 2회 때 하겠다는 건. 근데 3회 때는 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해요. 자, 그거는 나중에 이제 공지를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시험 일정을 좀 보실게요. 지금 오늘이 제가 지금 강의 촬영하고 있는 날이 이날입니다. 이날인데 이 작년하고 시험 일정이 좀 겹쳐요. 지금 보면 예전에는 이렇게 여기서 합격자 발표가 지금 5월 25일이잖아요. 그러면은 요게 요 첫날로 이렇게 되는 경우였어요. 근데 지금은 불과 지난주에 실기시험을 끝났는데 이번 주에 지금 필기시험을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이게 22일까지 실기시험이 있었는데 28일 날 필기시험을 보고 있어요. 이런 경우는 없었는데 좀 땡겨졌어요. 이렇게. 그렇다 보니까 1회 실기 보신 분들이 불합격하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근데 합격자 발표를 미리 확인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다행히 얼마 전에 이제 질문을 올리셨더라고요. 선생님, 제가 시험 일정을 보니까 합격자 발표가 5월 25일인데 지금 시험 일정에 5월 25일 이걸 접수할 수 있나요?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접수할 수는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마지막 날 접수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사무자동화 이제 예전에 준비하셨거나 이렇게 뜬 소문들 들어보신 분들은 뭐 재작년까지는 그랬지만 작년부터 시험이 정규화돼 있어요. 그래서 틀이 잡혀 있기 때문에 어느 날 시험을 보더라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뒤에도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회 때 실기 때 불합격하신 분들도 시험 접수가 가능하다는 거 잊지 마시고, 또 여기 보시면은 뭐 시험 잘 보셔서 합격하시고 필기 합격자 발표일이 조금 약간 기네요. 이때는 12일 만에 발표가 됐는데 이때는 지금 한 20일 정도 되겠네요. 이 차이 이렇게 있다는 거. 실기 접수도 여기에서 약간 갭이 있어요. 예전에는 여기 보시면 이제 3일 정도 있는 게 이게 보통 금요일 날 발표예요. 목, 금, 토, 일, 월 이렇게 되는 겁니다. 뭐 이 일정에 대한 건 여러분들 요즘에 스마트폰 많잖아요. 다이어리에 적어 놓으시고 절대 잊지 않도록. 저희가 이제 문자도 보내드려요. 수강생분들한테는 시험 접수 기간이에요. 꼭 하세요. 이렇게 문자를 보내드리기는 하지만 여러분들 절대 놓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럼 시험 접수는요. 우선은 제일 중요한 게 이거거든요. 요거예요. 요거. 서류 제출. 뭐냐면 이 시험은 국가시험이에요. 요즘에는 이제 공단이라고 그래서 뭐라고 그러죠? 공사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죠.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이에요. 노동부 산하기관입니다. 여기에서 하다 보니까 자격 제한이 있어요.
국내에서 자격 제한 있는 시험은 기사, 산업기사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응시 자격 서류는 필기시험 접수할 때 또는 필기시험 응시하는 날 다 공지가 돼서 인터넷으로 2,000원인가 이렇게 납부하면 서류 제출이 돼요. 보통은 이제 대학 졸업하신 분들의 경우에. 대학 졸업하시지 않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직접 공단, 지역공단으로 가셔야 돼요. 자, 지역공단은 큐넷에 가보시면 지역공단 연락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지역에 가셔서 서류를 제출하셔야 됩니다. 이미 응시 자격은 여러분들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필기 시험을 보신 거잖아요. 이 서류 꼭 제출하셔야 돼요. 언제까지? 실기시험 접수일 전까지. 아셨죠? 이게 서류 제출이 안 돼 있으면 시험 접수가 안 됩니다. 왜냐? 얘는 응시 자격이 없는데 왜 시험을 볼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필기는 볼 수 있어요. 자격이 없어도. 근데 실기에서 딱 걸러요. 그래서 꼭 서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에 이번에는 시험장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시험장 확인은 두목넷에서 두목넷 메인 공지사항이 있거든요. 거기서 버전 이렇게 검색하시면 바로 전 회차 시험장 버전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내가 만약에 서울 봉덕동 근처에 산다 그러면 서울 본부 시험장이거든요. 거기에서 얘가 무슨 버전인지, 내가 지금 제일 가까운 곳이 어딘지, 필기시험처럼 이렇게 가까운 데서 보지 못하고요. 각 뭐라 그러죠? 기초단체라고 해야 되나요? 광역단체로 보는 게 낫겠다, 그지? 기초단체로 볼까? 기초단체 중에 안 보는 곳도 많으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수원시에는 있는데 화성시는 시험장이 없어요.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본인 시험장이 어딘지, 그리고 거기에 버전이 어떻게 되는지를 확인하시고 준비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시험을 보셔야 되는 거고, 꼭 중요한 게 버전에 맞게 준비하셔야 돼요. 그리고 열공, 빡공, 열심히 공부하고 빡세게 공부해서 시험에 딱 합격해야 되겠죠. 자, 중요한 부분인데, 보통 이제 사무자동화 산업기사 실기 준비하시는 분들은 컴맹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사실은 이 버전이 큰 의미가 있지는 않아요. 내가 오피스를 많이 다뤄봤고 했었으면 사무실에서 내가 적어도 10년 정도 경력이 있고 나는 사무실에서 알아주는 엑셀러야. 파포도 정말 잘해. 그런 상황이라면 모르겠지만 사무자동화 실기 이렇게 시험을 보시면서 제 강의를 수강하시는 분들은 거의 다 컴맹 수준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되도록이면 버전에 맞추세요. 왜냐? 사소한 차이점. 메뉴 위치 하나만 못 찾아도 시험 볼 때 당황하거든요. 시험이라는 게 굉장히 긴장되는 시간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실수를 하게 돼요. 별거 아니지만 당황하게 되면 그 뒤에 페이스가 확 무너지기 때문에 절대 이 준비할 때는 큰 차이는 없어요. 뭐 엑셀 함수가 다르니 쿼리식이 다르니 파워포인트 그림 그리는 도형이 다르니 다 똑같아요. 다 똑같은데 가장 중요한 인쇄하는 게 달라요. 버전마다 2007하고 2010하고 또 XS에서 보고서 만드는 방법이 달라요. 만약에 내가 2007 시험장인데 2010으로 준비하면 시험장 가서 출력을 못해요. 근데 사무자동화는 출력물로 채점해요. 종이로. 출력 못하면 실격이에요. 꼭 버전 맞춰주세요. 자, 그럼 과목별 배점을 말씀드릴게요. 우선 엑셀 많이 들어보셨죠? 35점이고요. 출력물 한 장입니다. 근데 이 안에는 어떤 게 있냐면 한 장 중에 작업이 두 개예요. 모듈이 두 개인데 하나는 작업표라고 하는 애, 또 하나는 차트. 이렇게 두 개 작업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한 장에 우리가 출력을 하게 됩니다. 자, 액세스 같은 경우는 제가 여기다 적어놨네요. 얘는 왜 안 적어놨을까? 그래서 두 장, 폼 보고서. 얘는 같은 페이지에 출력할 수가 없기 때문에 따로따로 한 장씩 출력이 됩니다. 배점 35점이고요. 파워포인트 같은 경우는 여기에 얘는 30점이고요. 얘는 출력물 한 장이에요. 유인물로 출력합니다. 슬라이드 두 장이에요. 두 장인데 얘를 한 장에 이렇게 출력하게 됩니다. 총 몇 점입니까? 네, 100점 이렇게 되고요. 좀 달라진 게 뭐냐면 2015년도부터 달라진 것이 여기에 이 모듈을 이걸 모듈 하나, 둘, 셋, 넷 여기 두 장이잖아요. 한 장, 1장, 2장 이렇게 두 장이 나눠지는데 이게 5, 6, 6개의 모듈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이 6개의 모듈 중에 하나라도 0점 처리가 되면 그때는 어떻게 된다고요? 네, 실격 처리됩니다. 실격이라고 얘기하지 말고 뭐 오작에 의한 불합격 이렇게 말씀하라고 하는데 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파워포인트도 두 장 중에 한 장을 완성 못하면 실격 처리가 돼요. 예전에는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요거 주의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시간 분배를 잘 하셔야 된다는 거, 이런 것들이 중요하고 또 얘는요. 여기 보면 입력 데이터 오타로 인해서 계산이 오류가 나는 경우 가장 큰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시험이 끝나고 나면
합격자 발표가 나잖아요. 나는 분명히 제대로 했는데 이 시험은요, 오타 하나로 당락이 좌우가 돼요. 그래서 입력할 때 꼭 주의하셔야 되고, 시험장 가실 때 요거 뭐 20cm 정도 되는 자를 하나 가져가세요. 그래서 시험지에다가 이렇게 대고 한 칸 한 칸 한 칸 다 입력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많이 또 착각하는 게 다른 시험들은요, 입력하는 문제가 없거든요. 근데 얘는 입력부터 시작이에요. 자, 그 이유는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이 자격증을 취득을 하고 현장에 투입이 됐을 경우에 어떤 기업에 투입이 됐어요. 그래서 상관이 야 이번에 저기 납품해야 되는데 야 이거 좀 그 견적서 좀 하나 만들어 봐라 그랬는데 단가를 우리가 적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공사 현장에서 뭐 철근이 300개인데 얘를 3,000개로 해가지고 견적을 낸 거야. 그럼 낙찰받을 수 없겠죠. 그러니까 이런 베이스에 있어요. 야 니네가 그 무엇보다 계산을 잘못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입력 못하면 니네 끝이야. 그거 자체를 허용하지 않는 시험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사무자동화 처음 준비하실 때 컴할 준비하셨던 분들은 입력을 안 하고 데이터를 다 주잖아요. 파일에다가. 근데 얘는요. 종이만 줘요. 그러니까 이거를 엑셀로 입력을 하고 액세스로 입력하고 파워포인트로 만들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요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이 엑셀에서 이제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작업표 계산 오류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작업표 계산 오류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표를 만들 거거든요. 이렇게. 표를 만들 거예요. 제가 그림을 일부러 안 넣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표 만들고 여기에 이게 차트가 들어가는 이러한 형태가 되고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출력을 하는 거예요. 두 장을. 이게 모듈 1인데 이쪽에 이제 계산식이 들어갑니다. 요거를 이용해서 어떤 결과를 내라 했는데 요게 틀려버리면은요. 우리가 이 하단에도 또 계산식이 막 들어가거든요. 이렇게. 얘가 틀리면은요. 얘네가 다 틀려버려요. 그리고 보통은 이 계산식을 기준으로 해서 몇 개 레코드만 가지고 차트를 그려라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얘가 틀려버리면 얘도 틀리고 얘도 틀리기 때문에 그냥 실격 처리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사무자동화의 특징이에요. 오타 치면 어떻게 돼요? 여기서 오타 치면 얘네가 다 틀려요. 실격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거를 좀 주의를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거. 근데 이제 계산이 여러분들이 이제 긴장하는 거죠. 아, 선생님 그럼 계산 문제가 옆에 이렇게 좀 아까 괜히 지웠네? 이쪽에 이렇게 들어가는 이 계산 문제가 어렵나? 아니요. 아주 쉬운 문제가 출제돼요. 근데 그걸 실수하면 안 된다는 거야. 이거는 정말 너무 쉽게 출제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if 함수야 기껏해야 if 함수. 액세스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쿼리식 오류, 조회식 오류. 쿼리식이 이 쿼리식 하나가 필드 하나 이렇게 항목 하나가 생기는 거거든요. 자 파워포인트 얘가 이제 개정이 돼가지고 예전에는 뭐 미완성해도 상관이 없었는데 만약에 슬라이드가 40% 미만 이렇게 되면 실격 대상입니다. 0점 처리 대상이에요. 자, 그래서 최종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모듈 중 한 개라도 0점인 경우에는 안 되고요. 부정행위도 가끔 있어요. 근데 부정행위가 있을 리는 아주 만무한데 예전에는요 USB 메모리를 이용을 해서 내 본인 좌석에서 막 이렇게 작업을 하고 출력 좌석이 한 2개 정도가 있어요. 그래서 USB에다가 저장을 해서 그쪽으로 이동을 해서 거기서 출력을 하게 되는데 기존에 그 출력할 내용을 그 출력 컴퓨터, 관리자 컴퓨터로 이렇게 이동을 시키는데 거기에서 내가 잘못해가지고 다른 사람 걸 출력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거 다 잡아냅니다, 그거. 그래서 파일과 출력물의 차이가 있으면 그것도 부정행위가 돼요. 근데 지금은 그런 게 약간 방지가 된 게 프로그램이 설치가 돼 있어요, 내 컴퓨터에. 그래서 다 완성이 되면 손 들고 저 답안 전송할게요 하면 답안 전송하세요 하면 제가 여기서 버튼만 딱 눌러주면 작성한 파일이 저 관리자 컴퓨터로 날아갑니다. 그리고 출력도 예전에는 그 관리자 그 컴퓨터, 감독관 컴퓨터로 가서 출력을 했는데 요즘에는 시험장마다 좀 차이가 있어요. 이게 뭐 일원화되면 좋겠는데 본인 좌석에서도 출력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부정행위가 많지는 않죠. 그리고 또 관리자 PC에 가서 시험장마다 다른데 관리자 PC에 가서 출력을 하더라도 이런 것이 다 관리 프로그램에 다 관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많은 분들이 선생님 시험장에서 제가 출력을 잘 못할 것 같아요 라고 많이 말씀하시는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시험 문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는 절대 문의가 불가해요. 저 이거 함수 모르겠는데요. 이러면 안 되잖아. 근데 이거 제가 파일 전송하려고 했는데 잘 안 돼요. 이런 거는 다 문의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거 출력하려고 했는데 지금 출력하는 거 방법에 대해서는 안 알려주지만 이거 제 파일이 어디 있죠? 이런 거는 알려준다고요. 그래서 예전에 비해서 요즘에는 또 많이 감독관 분들이 친절하세요. 예전에는 얄짤없었죠. 그리고 한 가지 주의할 거는 출력 기회는 원칙적 1번이에요. 한 번이에요. 한 번 출력 잘못하면 끝인 거야.
그래서 출력 연습을 수없이 많이 하라고 제가 강조를 말씀드립니다. 됐죠? 자, 그러면 이 강의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기초 이론 학습이 있어요. 기초 이론은요, 이거를 너무 심도 있게 공부하려고 그러면은 한도 끝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가볍게 빠르게 수강하세요. 강의 시간이 16시간이에요. 총 수강 시간이. 그러면 여러분들은 얼마나 정도 걸리면 될까요? 제 생각에는요, 한 번씩 연습하면서 하면 30시간 걸립니다, 이게. 네, 30시간 걸려요. 그런데 30시간씩 걸릴 필요 없이 내가 어떤 함수를 딱 공부하는데, 예를 들어서 데이터베이스 함수 또는 배열 수식을 공부하는데 모르겠는 거야. 아무리 봐도 모르겠는 거야. 그냥 넘기시라고요. 우리가 공부하다가 여러분들 그런 거 있잖아요. 너무 어려운 거였는데, 지금은 어려운데 나중에 며칠 뒤에 보니까 이거였어 하는 경우들 많잖아요. 그렇게 하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과목별로 준비하세요. 엑셀 다 하고 그 다음에 엑셀 유형 풀고 그 다음에 다음 과목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됐죠? 자, 다음에 기출 유형이에요. 이게 이제 두목넷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죠. 많은 분들이 이것 때문에 두목넷 강의를 선택하시는데, 이 기출 유형이 사실 제 생각에는요, 문제가 총 10개가 있고요, 최신 기출이 10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3개만 하셔도, 제대로 하셔도 이 시험 붙어요. 왜냐? 1, 2, 3형에 최신 기출 문제 다 때려 넣었고요. 이 문제 하나 푸는데 기출 문제 5개씩 푸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 3회분만 완벽하게 하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기출문제, 지금까지 출제됐던 기출문제 15회에서 20회를 다 풀어 제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문제가 대신에 좀 어려워요. 여러분들의 학습 시간을 완전히 그냥 줄여드리려고 제가 하여간에 지금까지 출제됐던 대부분의 내용은 1형부터 5형까지 다 때려 넣었고요. 그 중에서도 엑기스는 1형부터 3형까지예요. 아셨죠? 이렇게 1형, 3형 완벽하게 해주시고, 기출풀이가 회당 110분이에요. 공부하실 때 방법이, 이 시험은요 패턴이 정해져 있다 그랬어요. 유형 1은요 무조건 강의를요 여러분들이 강의를 보고 한번 하고요, 또 강의를 보지 않고 연습을 하세요. 그래서 처음 연습할 때는 보통 1시간 반 정도 걸려요. 30분. 그런데 얘를 준비하실 때 이 유형 1만 3번 정도 풀어보세요. 두 번째 풀 때는 50분 정도 걸리십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뭐 세 번째 풀게 되면, 얘를 세 번째 풀게 되면 40분대로 떨어져요. 그런데 유형 문제는 이 정도까지 떨어지지 못하고 이 정도 50분 정도까지 여러분들이 혼자 풀어낼 수 있어야 돼. 입력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고요? 네, 그 다음에 여러분들 뭐 하셔야 돼요? 2형 하셔야 돼요.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사실 진짜 딱 까놓고 얘기해서요, 유형 1만 완벽하게 하시면 여러분들 60%는 합격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유형이 똑같아. 형태가 똑같아. 그 중에 함수 몇 개만 달라지고 추가되는 거예요. 밑으로 내려가면서. 오케이? 그래서 유형 1, 3까지 완벽하게 했다면, 그러면 이제 합격 다지기가 들어가는 거죠. 여기까지 하면 85%까지 합격합니다. 시험의 전체 범위의 85%는 커버가 된다고요. 나머지 나는 15%를 커버하고 싶어요. 그러면 뒤에 5형, 6형. 그 다음에 5형에서부터 4형부터 5형까지. 그 다음에 6형, 10형. 최신 기출. 그 다음에 공개 문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참 여러분들은 정말 행복하신 거예요. 이제는 공단에서요 문제를 공개했어요. 실기 문제를. 2018년 4월 20일 날, 4월 2일인가 20일인가 문제를 총 12개의 패턴을 공개했습니다. 산업기사 시험 중에 작업형은 모두 다 실기 시험 문제를 공개하겠다네요. 여기에 12개씩이니까 총 엑셀 12개, 엑세스 12개, 파워포인트 12개에서 총 36가지의 형태에서 시험을 출제하겠다라는 게 공단의 입장이에요. 좋죠. 그죠? 그래서 제가 요 강의는 아직 찍질 않았습니다. 공개 문제가 나온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게 총 12회분이에요. 왜냐하면은 과목별로 12개니까 12회분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제가 정리를 해드릴 건데, 문제를 제가 살펴보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범위 안에 다 들어가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12개를 풀기보다는 요거 3개를 완벽하게 하면 얘는 그냥 커버가 된다고요.
그리고 그래도 또 혹시 내가 채워줘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요. 회별로 풀어드리지 않을 겁니다. 한 강의 2개 정도씩 쪼개가지고 6회씩 묶어서 특이한 사항들만 뽑아서 강의를 해드릴게요. 여기 이게 3회까지 커버가 안 되신 분들은 이거 보시면 안 되고요. 여기까지 됐으면 바로 뒤에 있는 거 다 제끼고 이거 보셔도 돼요. 아셨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얘기했는데 또 물어본다? 어떻게 하라고? 3회까지 딱 보고 공개 문제 정리 강의 총 과목별로 2개씩 제가 쪼갤 예정이에요. 6회 이렇게. 그러니까 강의가 한 6개 정도 나오겠죠? 걔네만 완벽하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요거를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간단히 정리를 할게요. 자, 우선은 맨 처음에 기본 이론이 잡혀 있어야 돼요. 근데 나는 커말 1급 있어. 커말 2급 있어. 제끼세요. 근데 이제 커말 2급은 액세스가 없기 때문에 액세스는 수강해 주셔야 되겠죠. 근데 커말 1급 있어. 그럼 다 제껴도 돼요. 자, 다음에 유형 1을 어떻게 한다고요? 얘 적어도 3번 정도 해본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50분 안에. 빠르면 40분도 괜찮아요. 50분 안에 완성하실 수 있도록 어떻게 해요? 네, 준비한다. 그 다음에 유형 3까지 땅땅땅 간다. 그리고 마지막에 공개 문제 총 몇 개요? 네, 12회씩. 이거는 강의를 다 풀어드리지 않고 여기에서 없는 내용들만 정리하는 강의를 짧게, 공부는 짧고 굵게 하는 거야. 그지? 이게 완벽하게 됐으면 그냥 요거 보시면 되겠죠. 그냥 제가 핵심적인 문제, 이번 회차에는요, 함수가 요게 좀 다른 게 있네요 하면서 정리하면서 나갈 거예요. 그럼 강의 하나에 40분 이내예요. 그거 커버하시고 그 중에 골라서 여러분들이 풀어보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공부하는 시간 굉장히 줄일 수 있어요. 교재 20회 문제 있고요. 이거 12회 있어요. 그거 다 풀 거야? 아니요. 왜 그렇게 공부해요? 요령이 있는 겁니다. 자, 우리 요령은 제가 알려드리는 거죠. 자, 다음에 이번에는요. 많은 분들이 이제 궁금해하시는 내용들은 제가 FAQ로 이번 오리엔테이션부터 FAQ가 붙었어요. 얘를 하나씩 찍어가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요. 시험일을 선택할 수 있나요? 네, 시험일이 총 9일간 시험이 됩니다. 선생님, 시험 일정 보니까 13일이던데요? 그건 다른 기사, 산업기사보고 사무자동화는 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까지 9일이에요. 깜짝 놀랐다? 하나 더 가야 되는데? 네, 9일간 시험을 보고요. 각 지역마다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에는 이 9일 중에 또 오전, 오후로 시험이 있거든요. 총 보통 한 10번 정도 시험을 봅니다. 그러니까 토요일, 일요일 4번, 그 다음에 평일에 한 2번, 주말에 또 4번, 이렇게 해서 한 10번에서 12번 정도 시험을 보고요. 만약에 저 지역 같은 경우 있잖아요. 포항이나 이런 곳 있죠? 포항 이런 곳은 이 10일 중에 총 9일이니까 오전, 오후로 보니까 총 18번이잖아요. 그 중에 보통 한 4번 정도 시험이 있어요. 또 변두리, 요즘에는 실기 응시자가 적기 때문에 특정 어떤 지역 같은 경우는 이 중에 2번만 시험을 응시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주의하셔야 돼요. 18번을 다 보지 않아요. 지역마다. 그래서 딱 시험장, 우리 시험 접수가 딱 떨어지면 좀 아쉽기는 한데요. 시험이 딱 떨어지면 오픈이 딱 되면, 접수가 오픈이 되면 달려들어서 내가 원하는 날 결정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포항이나 저쪽 좀 인구가 적은 쪽, 이쪽 끝 같은 경우는 좀 안 좋은 상황 같으면 대구까지 나오셔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얘는 시험일을 선택할 수 있지만 약간 제한적이다. 여기다 이제 하나 더 주지 뭐. 제한적이다. 여기까지. 자, 다음에 6개 모두 다 완성해야 되나요? 네. 다음에 유형 3까지만 봐도 합격하나요? 네. 다음 또 보겠습니다. 자, 함수식을 작성 못하면 불합격인가요? 아니요. 함수식 작성 문제가 2015년부터 출제가 되기 시작했는데 이 함수식 작성하는 문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죠. 우리가 총 18회 시험 본다 그랬어요. 9일 동안 오전, 오후 쪽에서 이 중에 함수식 사용하는 문제가 출제되는 확률은 60%예요. 어떤 날은 내가 함수식 쓰지 않는 문제를 만날 수도 있어요. 랜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함수식 쓰는 문제를 준비 안 하면 안 되겠죠. 왜? 40%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내가 재수업계 40%에 걸릴 수 있으니까.
바로 전 회차 시험을 기준으로 한다면, 이건 평균이고요. 전 회차 기준으로 한다면 함수식 쓰는 문제가 70% 출제가 됐습니다. 30%는 운이 좋은 거예요. 됐죠? 함수식 쓰는 문제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함수식 쓰는 문제가 2016년, 17년 이때는요. 보통 많으면 3개에서 4개까지 출제가 됐어요. 자, 이때 공단에서 한 이야기가 이 3, 4문제를 모두 다 풀지 못하면, 함수식을 작성하지 못하면 얘는 0점 처리하겠다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2007년, 2017년 후반에서부터 2018년도까지 왔을 때 함수식 쓰는 문제가 한 문제에서 2문제로 줄었어요. 한 문제 나오는데 이걸 못 써요. 그렇다고 실격당하면 말이 안 되죠. 그렇죠? 이거는 감점이 됩니다. 몇 점이요? 공단에서 비공식적으로 이야기해주지 않습니다. 얘기해줄 만도 한데 경험상 8점 정도 감점이 됩니다. 100점 만점에. 아까 35점인데 그중에 8점 가면 말이 안 되고. 아셨죠? 자, 다음 돌발 문제가 출제되나요? NO! 이게 진짜 여러분들 정은택 문제라는 게 있습니다. 네이버에 검색하시면 나오는데 이 문제는 틀려라 하고 떨어져라 하고 출제한 문제거든요. 그런데 이 문제 출제하지 않습니다. 이제 방금 전 말씀드렸듯이 12개의 모듈 내에서 출제하겠다. 이게 공식이고요. 공단에서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돌발 문제는 출제되지 않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 포멀해졌어. 노멀해졌어. 포맷이 정해졌고 노멀해졌어.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자, 시험 날짜별 난이도 차이가 있나요? 예전엔 있었어요. 2015년까지는 있었어요. 첫날 시험이 제일 쉬웠어요. 지금은요? 아니요. 어느 날 보시더라도 난이는 동일합니다. 어느 날 보시더라도 배열수식 나올 수 있습니다. 어느 날 보시더라도 함수식 쓰는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앞에서 보셨다시피 제가 시험장이 한정돼 있다 했잖아요. 포항 같은 경우에는 목요일 날 하루만 여기에 30명을 접수받는다. 포항이에요. 자, 그러면 많은 분들이 접수가 시작이 되면 와다다다닥 달려붙어요. 그러면 사실은 내가 원하는 날짜를 결정하려면 시험 접수일 첫날 해야 됩니다. 근데 이번 시험 같은 경우는 1회차 불합격자들이 마지막 날까지 접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은 좀 적을 것 같아요. 시험 일정을 그렇게 짜놨는데 시험 못 보게 하시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있다는 거 정도만 참고하시고 시험 날짜별 난이도 차이가 없기 때문에 언제 접수하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보통은 이러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예전에는요. 실기 시험 접수 날 딱 10시인가요? 10시 딱 되면 서버가 다운됐어요. 큐넷이. 근데 지금은 안 그렇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자, 다음에 시험장과 다른 버전으로 준비해도 되나요? 앞에 말씀드렸죠. 되도록이면 지향입니다. 지향 아니고 지양. 오케이. 자, 시험장에 2007하고 2010 버전이 모두 다 설치된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시험장마다 좀 차이가 있는데 어떤 시험장 같은 경우는 한 컴퓨터에 이 2가지가 모두 설치가 돼 있거든요. 그러면 시험장에 가서 여러분들이 준비한 버전을 시작 버튼 눌러서 버전 실행해서 하시면 됩니다. 근데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이런 시험장 같은 경우 실수가 많은데 앞에서 말씀드렸죠. 얘랑 출력 화면이 달라요. 그렇다 보니까 나는 얘로 연습했는데 시험장 갔더니 파일을 더블 클릭하는 걸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이게 연결 프로그램 돼 있어서 딱 실행을 하면 얘가 실행이 되는 거야. 그럼 인쇄를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꼭 주의하실 것은 이렇게 2개 다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꼭 인쇄하기 전에 내가 파일을 열을 때 엑셀을 먼저 실행하고 파일 열기로 해서 파일을 열어오셔야 됩니다. 그냥 더블 클릭하시면은 2010이 열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주의해 주시고요. 자, 다음에 버전 정보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이거는 큐넷에서 시험 접수일 날 보통 공개를 합니다. 공지사항이 올라와요. 네, 요거를 근데 미리 준비하시잖아요. 이제 필기시험 오늘 시험 보고 나면 이제 합격자 발표 나기 전까지 어떤 걸로 해야 되느냐, 어떤 걸로 해도 상관없어.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때 우리 실기시험 접수일 때까지 뭘 하냐면 대부분 함수예요. 네? 함수예요. 또 차트예요. 이거는 차이가 없다고 얘기했어요. 버전별 차이가 하나도 없어요. 단 1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버전으로 준비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이제 시험장에서
시험장 버전이 결정이 되고 여러분들이 시험장을 결정을 해서 접수를 하시게 되면 그때는 자기가 원하는 시험장 버전에 맞춰야 되겠죠. 그런데 아이 선생님 버전 정보가 없어가지고 저는 지금 2016으로 하다가 나중에 보니까 2007인데요. 이거 건너가도 되나요? 네. 아이 함수하고 다른 거 없다니까? 다른 게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넘어간다면 출력하는 부분, 차트 그리는 방법, 보고서 부분만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확인해 주시면 돼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또 좀 불합리하잖아. 네? 어떻게 해야 돼요? 두목내 공지사항의 버전을 검색하시면 가장 최근 버전 정보가 올려져 있습니다. 보통은 전 회차 버전 정보에서 변경되는 경우는 3%도 안 돼요. 그러니까 전 회차 버전 정보를 보시고 내가 포항에서 시험 보는데 거긴 버전은 2007하고 2010 버전이 같이 있더라.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 네.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그때는 우선은 2007이 맞아요. 이게 낮은 버전일수록 기능이 적어서 작업이 간단해요. 특히 액세스 보고서 2개가 다 설치되어 있는데 이거 말고 이걸로 하라고요. 시간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문제는 똑같아요. 문제가 다른 게 아닌데 작업하는 툴만 다른 겁니다. 그래서 얘가 약 5에서 10분 정도 줄일 수가 있어요. 기능이 적어서. 이거 되게 큰 거예요. 시험장에서 시험 시간이 2시간이거든요. 시험 시간 2시간입니다. 그리고 출력 시간이 따로 10분이 제공이 돼요. 10분 동안 여러분들 혼자 10분 쓰는 게 아니고 여러 수험생이 다 10분 안에 출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출력 기회가 한 번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시험장에서 2007 버전을 되도록 준비해라. 그리고 여기서 검색하시면 이전 버전을 확인할 수 있다. 그 버전을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피스 2016으로 준비 가능한가요? 시험장에 예전에 잠깐 2016이 있었는데 2013 시험장은 가능해요. 2013 시험장이 몇 군데 있어요. 한 2군데 정도. 그 외에는 불가능해요. 얘하고 얘는요. 2007하고 약간 좀 달라요. 좀 이따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에 시험장에 이 모두 있어요. 이때는 준비한 버전을 실행해서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하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2007로 하라는 거, 이게 중복됐군요. 시험장 버전이 2013이에요. 어떤 강의를 결제해야 될까요? 자, 2010 강의실에 여러분들 강의 정보 보면, 강의실 정보 보시면 2010 강의가 강의 시간이 더 길어요. 강의 수도 많고. 그 이유가 뭘까? 네, 2013 강의가 거기 붙어 있어요. 얘가 유사하거든요. 그나마 2007보다 얘가 좀 유사하기 때문에 제가 이 강의에다가 차이 나는 부분들에 대해서 강의를 여기다 넣어놨어요. 그래서 2010 강의를 결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그러면 오피스 버전 호환성이에요. 저는요, 제 컴퓨터에 2010이 깔려 있는데 시험 증행 2007이래요. 저 2010으로 계속 하고 싶어요. 가능해요. 대신에 말씀드리는 거는 출력이 다르기 때문에 출력이 다른 메뉴 같은 게 구성이 다 똑같아요. 출력만 달라요. 그래서 시험장 가기 전에 2007로 한번 작업해 보시면 됩니다. 액세스 보고서 한번 만들어 보시면 됩니다. 됐죠? 자, 그리고 2013 버전하고 2016 버전은 완전 거의 똑같다고 보셔도 돼요. 그래서 만약에 내 시험장이 2013이라면 2016으로 하셔도 돼요. 얘가 차이점이 뭐냐면 대화 상자라고 해서 기능 창이 얘네는 팝업 형태로 뜨고요. 얘네는 오른쪽에 화면 옆에 붙어요. 여기에 이렇게. 그리고 좀 더 세분화되어 있어요. 얘는 창으로 뜹니다. 이렇게. 그래서 뭐뭐뭐뭐 선택할 수 있게. 그래서 이 차이점이 있다는 거. 뭐 이 역사에 대해서도 먼저 오리엔테이션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뭐 굳이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왜 이렇게 돼 있는지. 얘네가 베이스가 이거예요. 잠깐 말씀드릴게요. 2007 만들면서 2003이 있었거든요. 넘어오면서 완전히 달라졌어요. 완전히. 그래서 얘네가 또 완전히 바꾸려면 돈이 많이 드니까 2010까지는 그대로 갔고요. 2013 올라가면서 얘네가 대화 상자가 오른쪽에 붙고 하는 엔진 형태가 좀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또 2016도 이렇게 됐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내가 시험장이 2007이면 2010으로 준비하되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 그냥 2007로 하세요. 2012 시험장이면 2010으로 하세요. 초보자는. 만약에 시험장 2013인데 내 자리에 2016 있어요. 그럼 그대로 하셔도 돼요. 똑같기 때문에. 됐죠? 정리가 됐습니까? 자, 오피스는 어떻게 구하나요? 제가 수업 준비 강의에 올려놓을 거예요. 이게 약간 좀 지금 약간 달라져서 제가 내일이나 내일 모레 요거 강의를 새로 촬영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요거 수업 준비 강의를 통해서 방법이 2가지가 있어요. 뒷구멍을 통해서 구매하는 거, 정품을 구매하는 거. 근데 정품을 구매하려면
지금 구매할 수 있는 건 2016 버전까지밖에 없기 때문에 2007 버전은 뒷구멍으로 구할 수밖에 없어요. 토렌트라는 거 아시죠? 또는 구매도 할 수 있어요. 해외 사이트에서. 네, 해외 사이트에서 보통 3,000원, 7,000원 이 정도 해요. 우리나라에서 살려면 40만 원, 50만 원 합니다. 이 패키지가. 그 이유는 액세스 때문이에요. 그냥 단순하게 엑셀하고 파워포인트 있는 거는 그렇게 비싸지 않은데 액세스가 들어가면 프로페셔널 버전을 구매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 30만 원, 40만 원짜리 구매할 수 없잖아. 그치? 자, 다음에 얼마나 공부해야 되나요? 마지막 슬라이드네요. 하루 3시간, 20일, 60시간이에요. 앞에서 말씀드렸죠? 우리 기본 강의가 몇 시간이에요? 30시간이고요. 다음에 문제풀이, 유형 문제풀이 30시간 하셔요. 그래서 총 60시간 준비하시면 보통 맞습니다. 근데 수험생마다 능력이 다 차이가 있어요. 우리 똑같은 교육을 받은 반에서도 1등부터 저희 때는 한 반에 50명이었거든요. 이러시는데 요즘 분들은 보통 20명 이 정도밖에 안 되죠. 23명, 30명. 저희 때는 50명, 60명이었어요. 고등학교 때는 60명이었습니다. 왜 1등이고 똑같이 공부하는데 1등이 있고 60등이 있지? 그건 능력 차이고 자기가 특징적으로 이런 걸 잘하는 사람도 있고 이런 걸 잘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공부 잘한다고 해서 훌륭한 사람 아니고 공부 못한다고 해서 누적 아니에요. 요즘에 저도 아이들을 키우고 있지만 정말 느끼는 거예요. 이 아이는 이걸 잘하고요. 이 아이는 이걸 잘해요. 여러분들도 평소에 공부 못했지만 엑셀은 잘할 수 있어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계실 거예요. 나의 특성은 자기 자신이 잘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거는 평균적인 시간이고 내가 좀 머리가 회전이 빠르고 수치 계산이나 손이 빨라. 그러면 이거보다 적게 걸릴 수 있어요. 정말 빠른 분들은요. 유형 하나씩 풀고요. 유형 3번 한번 보고 3번이 제일 어렵거든요. 3번 한번 딱 풀고요. 시험장 가서 합격하세요. 우리가 원하는 거는요. 정확한 데이터 결과를 도출하는 거예요. 선 하나 빠지는 거, 줄 하나 빠지는 거, 형식 통화 하나 빠지는 거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수치만 정확하게 맞으면 돼요. 이 핵심 포인트만 알고 계시면 되거든요. 이 시험은. 그래서 입력 제대로 해야 되는 거고 열에 들어가는 계산식을 정확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아셨죠? 그런데 나는 학교 다닐 때 수치적인 것도 잘 못했고 또 나는 마우스 움직이는 것도 불편하고 그러면 이거보다 더 많이 잡고 준비하시면 되겠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그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여러분들이 꼭 합격하셔야 돼요. 저를 만난 이상 꼭 합격하셔야 됩니다. 불합격하면 안 돼요. 저희 두목내 강의 수강료가 굉장히 저렴해요. 그건 뭐 제 철학이기도 한데 괜히 비싸게 판매해가지고 제가 돈을 많이 벌 수도 있겠죠. 저는 그런 걸 원하지는 않고요. 저희 사이트가 좀 활성화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저렴한 수강료를 가지고 뭐 공짜로 하면 더 좋겠지만 필기처럼 그렇게는 안 되겠고 운영은 해야 되고 서버도 돌려야 되니까 그 정도 선에서 그리고 저도 애기들 키워야 되니까 조금 남아야 되겠죠. 그 정도 선에서 수강료를 책정해 왔어요. 그래서 이쪽 시장에서는 두목내시 수강료를 거의 이끌어왔다고 보셔도 돼요. 대부분의 수강료들이 다른 사이트들이 저희들보다 3배, 4배 비쌌거든요. 근데 사실 그렇게 비쌀 필요는 없어요. 저렴한 수강료, 그리고 훌륭한 강의. 그게 두목넷의 강점이죠. 그런데도 여러분들이 모두 다 제공해드렸는데 불합격하신다는 거는 충분히 시간을 투자 못했을 경우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2가지 말씀드릴게요. 우선은 첫 번째는요. 우리가 공부를 할 때 잠깐 말씀드렸는데 너무 범위도 넓고요. 내용이 많아요. 그러다 보면은 시간도 많이 걸리고요. 중간에 포기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근데 그 포기는 우선 안 되겠죠. 제가 아이들하고 같이 요즘에는 잘 안 그러지만 퍼즐을 맞추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퍼즐 맞추기 아시죠? 종이 퍼즐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면 이제 아이들이 뭐 3살, 4살, 5살 이때는 잘 못 맞추잖아요. 그래서 요령을 알려줍니다. 야, 이걸 처음부터 이 중간에 있는 거 맞추지 말고 모서리부터 우리 맞추자. 모서리부터 맞춘 다음에 그 다음에 이 면 쪽 있잖아요. 면 쪽을 이렇게 맞추고 요렇게 끼워 넣고 그 다음에 요렇게 맞춰 나가다 보면 쉽게 할 수 있어. 모양이 뭐 이렇게 생긴 어려운 것을 먼저 맞추려고 하지 말고 쉬운 것을 먼저 맞춰.
그리고 만약에 어려운 게 나온다면 옆에다가 빼놨다가 나중에 보면 자연스럽게 이 공간이 남아서 여기다 빡 꽂아 놓을 수 있어. 어떤 건지 아시겠죠? 어려운 문제가 있다고 해서 얘를 지금 막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잠깐 옆에다 놔두세요. 나중에 봐도 되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다 몰라 선생님, 다 옆에다가 이렇게 깔아놓고 나중에 그런 건 안 되고 하다 안 되는 것들이요. 여러분들 학교 다니실 때 보면 1차 방정식을 배웁니다. 근데 1차 방정식을 하다 보면 수학 시간에 중학교 1학년 때 제가 1차 방정식을 배웠는지 제 기억은 안 나는데 1차 방정식이 너무 어려웠어요. 근데 2학년 올라가니까 2차 방정식을 하네? 근데 2차 방정식을 막 풀다 보니까 나중에는 1차 방정식이 예전에 몰랐던 게 그냥 막 알게 되는 거예요. 이런 걸 느끼실 수 있어요. 그래서 공부하는 방법에는 요령이 있다는 거. 너무 어려운 거 가지고 계속 이렇게 막 하지 마세요. 그 문제가 여러분들 시험지에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괜히 시간 낭비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자, 두 번째. 여러분들은 저하고 같이 지금 이제 한 배를 탔어요. 한 배를 탔는데요.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역할이 달라요. 제가 열심히 막 입력하고 뭐 이렇게 막 공부하고 해야 되나요? 아니죠. 저는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처럼 어떤 길을 안내할 뿐입니다. 항해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선장이에요. 여러분들은 선원이십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배가 앞으로 나가려면 선장이 야 앞으로 가! 이것만 계속 때려야 되나요? 아니죠. 여러분들이 열심히 노를 저으셔야 돼요. 노력 없는 결과는 없어요. 노력하셔야 돼요. 그만큼 노력하는 사람한테 보답이 있어요. 운빨이 있는 사람도 있겠죠. 하지만 나는 운이 없다고 생각을 하세요. 전제를 깔고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잘 알아요. 직장 생활하다 보면은요. 퇴근하면 8시, 9시예요. 언제 공부해요? 그래도 하십니다. 아, 공무원 준비해요. 야, 새벽 6시부터 나가서 9시까지 학원 돌고 독서실에서 공부해. 언제 공부하냐? 그래도 합격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시간 짬짬이 내야죠. 노력해야죠. 노력하지 않는 어떤 보답도 없어요. 여러분들한테. 아시잖아요. 열심히 한번 노저어서 우리 저 멀리 있는 사무자동화 산업비사 실기 한번 도착해보자고요. 감사합니다.